안녕하세요. 선한 로열로더입니다. 자, 다시 한번 중국이 한국으로 산업용 요소 통관을 보류한 상태죠. 그러다 보니까 요소수 대란 얘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반도체 2차 전지주까지도 하락 보이면서 오늘 좀 어려운 시장을 보냈는데요. 잠시 후 자세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다우지수는 말씀드린 대로 언제 넘어가도 이상하지 않다. 그리고 쉬었다 가냐 넘어간 다음에 쉬느냐 차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시장이 굉장히 좋다라는 말씀 계속 드렸어요. 이미 넘어가 있는 모습입니다. 전고점 부근 시원하게 넘어가면서 아주 아름다운 모습이죠.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기존의 사상 최고치를 향해서 이제 슬슬 달려가는 모습 얼마 남지도 않았습니다. 이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뭐 한 2% 정도만 올라가도 사상 최고치 넘어갈 수 있는 구간이죠. 그러니까 이제 뭐 미증시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걱정할 필요 없고 앞으로 계속 좋아질 거다라고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뭐 특이 동향이라고 하면은 지금 뭐 일부 이제 미국에서도 이제 뭐 인플레이션 압력이 좀 완화되고는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 이제 마음 놓고 있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불안 요소는 남아 있다라는 얘기 나오고 있는데 그냥 그거죠. 조심하자 정도죠. 이 정도까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이제 오펙 플러스 쪽에서 이제 사우디아라비아가 뭐 주축이 돼서 내년 3월 이후에도 감산을 지속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좀 이제 수요가 원유 수요가 좀 회복이 되면서 유가가 좀 올라주지 않는 이상 앞으로 이제 감산이 지속된다 정도로 뭐 여러분들 그냥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 중심으로 보시면 되고 대신 사우디랑 러시아는 감산 쪽으로 계속 얘기를 하는데 나머지 뭐 아프리카부터 시작해서 일부 국가들은 또 반발하는 국가들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나스닥 지수도 지금 고점 돌파 시도 한번 한 다음에 14,400포인트 돌파 시도하고 쉬고 있죠.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돌파한 다음에 쉬어도 되고 그냥 쉬었다가 넘어가도 되고 결과는 똑같다 말씀드렸는데 다우 같은 경우는 돌파해서 쉬고 있고 아직 안 쉬긴 했지만 이미 먼저 돌파를 한 모습이고 나스닥은 쉬면서 이제 돌파 구간을 찾고 있는 모습이다. 요 차이 정도라고 말씀드렸어요. 어느 모양이 나와도 이상할 게 없다. 그런데 나스닥이 이렇게 쉬고 있다라는 거는 간단하죠. 최근에 블랙 프라이데이 이슈로 해서 유통업체부터 시작해서 가장 기본적인 업종들, 미국의 이제 소비 업종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구나. 금융업종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좀 섹터들이 양호하구나 생각하시면 되고 나스닥이 못 올라간다라는 거는 성장주들 그리고 기술주들이 조금 휴식을 취하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이게 우리나라에도 좀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2,500포인트 회복해서 잘 유지되고 있었는데 오늘 살짝 흔드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2,500 소폭 하회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수급 동향을 보면은 뭐 간단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보시면은 외국인들이 지금 우리나라 시장을 작년 4분기부터 해서 14조 원 넘게 매수를 하고 있다. 최근에 11조 원까지 떨어졌었는데 올라오면서 3조 원이나 다시 복구를 한 거죠. 그래서 지금 외국인들은 뭐 현재 우리나라 증시에 대해서 메리트를 느끼고 있다. 솔직히 출발도 안 한 구간이죠. 이제 막 출발하려는 구간이니까 이 정도까지 체크하시면 되고 오늘 정말로 시장이 너무 안 좋았다라고 하면은 환율이 조금 오른 것처럼 이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시장을 내다 팔아야 되는데 코스닥은 오히려 1,000억 매수했고 코스피도 매도하지 않았습니다. 뭐 300억이면 매수했다고 하기엔 너무 작은 금액이니까 그렇다고 뭐 선물이나 이래 옵션 쪽에서 하락 포지션을 대거 구출한 것도 아니고요. 이거 뭐 한 3분이면 다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금액 정도죠. 그러니까 오늘은 코스닥만 조금 밀려서 담아놓고 나머지 관망 세웠다 정도로 보시면 돼요. 자,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이제 840 회복 시도가 아직도 안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코스피로 치면 2,500 정도 되는 건데 코스피는 그래도 위에서 유지되고 있다가 살짝 흔든 거죠. 근데 코스닥은 밑에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약하다. 이유는 간단하다라고 했어요. 시가총액 1위부터 5위까지 종목 중에 셀트리온 헬스케어 하나 빼면은 다 2차 전지 관련주. 그런데 2차 전지주들이 너무 많이 올라왔다 올해. 그래서 휴식을 좀 취할 필요가 있다. 쉬어야지 또 뛴다라고 했어요. 우리도 이제 회사 다니면서 지칠 때쯤 되면 여름 휴가 있고 지칠 때쯤 되면 또 뭐 성과금 나오고 보너스 나오고 이렇게 해서 조금 더 의욕을 북돋아서 올라가곤 하죠. 그래야지 일을 계속 할 수 있고 하잖아요. 계속 지치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휴식이 좀 필요한 구간이기 때문에 못 올라간 거고 2차 전지주들이 쉬는 거에 비하면은 나머지 섹터들이 다 끌어올린 거다라고 보면은 어떻게 보면 코스닥은 이제 키높이 맞추기를 좀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그동안 계속 말씀드렸던 거니까 뭐 간단하게 이 정도 보고 넘어가고요. 자, 하이닉스가 13만 원이 이탈했어요. 여기에다가 뭐 의미 부여를 좀 크게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지금 반도체주 같은 경우는 그동안 뭐 워낙 좋았으니까 이것도 흔들기 정도 나올 수 있고 또 TSMC가 뭐 애리조나 공장을 지으면서 애플 엠코 쪽에 이제 동맹을 맺으면서 들어갔죠. 근데 애플은 원래 뭐 파운드리를 뭐 삼성전자에 주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과도하게 생각할 건 없는데 그래도 조금 불편한 건 사실이죠. 이제 TSMC가 원래 패키징도 잘하는 기업인데 이제 엠코라는 이제 패키징 기업을 끼고 들어가면서 우리는 이제 생산 쪽에 파운드리 쪽에 집중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과 같고 그리고 여기에 애리조나 같은 경우에는 뭐 인텔이나 이제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같은 뭐 미국 기업 그리고 ASML 같은 공장들이 모여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에서 이제 조금 불편하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나온 정도예요. 그래서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랑 이 저항 구간 돌파했다가 살짝 밀렸는데 괜찮습니다. 어차피 넘어가는 구간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번 주 초까지는 한 템포 좀 숨고르기 하면서 쉬면서 반도체주가 그동안 수급을 좀 많이 빨아들였었다라고 하면은 최근에 2차 전지주들 그러니까 에코프로비엠부터 시작해서 한번 쭉 올라오는 모습 보였고 대규모 공급 계약 있었죠. 44조 원에. 올라오는 모습이 있었고 나머지 섹터도 이제 순환하는 과정이 있었고 하기 때문에 한 템포 쉴만한 구간이기는 해요. 여기서 이제 대주주 양도세 같은 경우가 한번 터져주면은 이제 추가 상승을 노리기에 아주 좋은 이런 상황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 정도까지 체크하시고 이 외에도 뭐 한미반도체라던가 이런 쪽이 전체적으로 쉬었습니다. 한미반도체도 6만 원 살짝 이탈해 있는데 뭐 흔들기 정도 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 PSK 뭐 홀딩스 같은 경우도 오늘 뭐 강력하게 밀려서 25,000원 아래는 있는데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거 생각하시면 돼요. 반도체주는 좋은데 이렇게 밀어주면은 감사합니다 하고 담는 구간이라고 생각하면 된다라고 설명드렸죠. 담는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솔브레인 홀딩스라던가 이런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솔브레인 홀딩스는 저항을 돌파하면서 위쪽으로 올라와 있는데 오늘은 그냥 4만원 두들기로 내려온 구간이니까 감사합니다 하고 담으면 되는 구간이죠. 자, 이스페타 시수나 뭐 ISC나 이런 종목도 전체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3만원 구간을 제대로 넘어가지 못하고 있었는데 한번 내려오는 거는 그냥 싸게 매수할 구간 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올해 너무 많이 올랐죠. 사실 그 7,000원대부터 해서 4만원, 43,300원까지 올라왔으니까 많이 오르긴 했어요. 거의 6배 조금 안 되게 올랐는데 그러니까 조금 쉴만한 구간인 거예요. 여기는 그렇게 정도 보시면 되고 그리고 3만원 다시 한번 제압하면은 또다시 추세적으로 올라갈 수 있으니까 걱정할 필요 없다. 지금 휴식 구간이다. 마치 2차 전지주를 보는 느낌이죠. 이런 거 보시면 되고 뭐 테크인 같은 경우도 제가 미리미리 말씀드렸었죠. 자, 이미 2분기 끝날 때쯤부터 해서 그 검사 장비 쪽 발주가 좀 들어가고 있다. 테크인이나 이제 뭐 펜트론이나 아니면 뭐 유니테스트나 이런 쪽 잘 보시면은 여기서 좀 좋은 종목들이 나올 수 있다 말씀드렸는데 테크잉이 그 중에서 최근에 뭐 10월 요 저점 구간에서 여러분들께 정확하게 좀 잘 포착해 드린 것 같고 얘가 제일 똘똘하게 좀 올라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만원 구간 올라왔다가 지금 휴식을 취하고 있는 정도다 보시면 되고요. 유니테스트 같은 경우도 바닥권에서 조금 올라오긴 했는데 뭐 제대로 오른 거 없이 밀려 내려왔으니까 좀 실망스러울 수 있는데 가격적으로는 오히려 메리트가 있다 보시면 되고 뭐 펜트론이나 이런 쪽 같은 경우도 이 기존에 한번 치고 올라왔었기 때문에 밀렸다라고 보면 되는데 너무 제자리로 돌아간 건 좀 섭섭하죠. 그러면은 이제 다중바닥성, 이중바닥성 움직임 찍고 그리고 나서 이중바닥이 삼중바닥이던 다중바닥 움직임 찍고 이것도 움직일 수 있는 모양 만들 수 있다라는 거. 그럼 가격적인 메리트는 충분하다라는 거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도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IBM에서 이제 그 양자 컴퓨터 이제 세계에서 두 번째로 1000큐비트 넘는 이제 차세대 양자 프로세서를 출시했다라고 하죠. 그래서 텔레필드가 요즘 그냥 뭐 쉴 새 없이 날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최대주주 변경 이슈가 있어서 먼저 올라갔고 뭐 같은 이슈가 좀 이제 뭐 같이 덮였다 생각하면 되는데요. 이거 이제 거래 정지 당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관심 갖는 건 늦은 것 같고요. 뭐 엑스게이트라던가 뭐 코이버나 우리로 같은 게 기존부터 많이 얘기가 나왔었죠. 그래서 엑스게이트가 오늘 올라오면서 거래 대금을 치러주는데 이런 거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6,000원 넘어가면 그래도 괜찮을 수 있는데 6,000원 저항을 못 넘으면은 의미 없죠. 6,000원 넘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6,000원만 넘어가면 계속 윗꼬리 달고 밀리는 거 보면은 이번에도 동일하죠. 6,000원 넘는 거 잘 보셔야 되고요.
코이버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올라오기 시작하는 이제 그런 구간이라서 아직 출발도 안 했어요. 바닥권에 있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조금 올라오려다가 오늘도 뭐 윗꼬리 달고 밀렸는데 기껏 해봐야 5%도 안 되는 구간이었죠. 그러니까 코이버 같은 경우나 우리로 같은 경우나 뭐 이런 게 기존에 좀 움직였었으니까 이런 거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로도 지금 한 3.89% 상승했는데 장중에 거의 19% 가까이 상승했었죠. 그러니까 이런 거 이제 같이 이제 추후에 본다, 이제 순환매 정도로 본다 생각하시면 되고, 이게 뭐 주도주는 아니죠 당연히. 순환매 정도 노린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에코프로비엠 조금 전에도 설명드렸듯이 뭐 이제 급등 이후에 오늘 살짝 밀렸는데 뭐 어제 워낙 많이 올랐으니까 이 무거운 코스닥 1위 종목이 준상한가 수준까지 갔죠. 26%까지 갔다가 이제 15%대로 마감을 했는데 오늘 일부 내주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30만 원 구간 분처까지 요 정도까지 내려온다라고 하면 오늘도 거의 내려왔었죠. 요 정도 내려오면은 기회가 된다라고 계속 말씀드렸었는데 뭐 오늘 뭐 쉬는 이유는 테슬라가 뭐 11월에 중국 판매가 부진했다. 그리고 내년 되면은 이제 12월도 이제 5일이 됐으니까 이제 거의 일주일이 지났죠. 2024년 되면 세제 혜택이 절반으로 축소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테슬라 이제 좀 힘든 거 아니냐라는 모습, 그리고 이제 탄산 리튬 가격이 또 하락하기 시작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밀렸는데요. 뭐 그거랑 별개로 에코프로비엠은 이번에 뭐 대규모 공급 계약 나왔으니까 삼성 SDI랑 뭐 44조 얘기 나왔으니까 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렇게 되면은 에코프로비엠은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 기존에도 말씀드렸지만 에코프로든 에코프로비엠이든 이제 뭐 핑계거리 하나만 있으면 올라갈 수 있는데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가 이제 시총이 작으니까 움직일 수 있는 거고, 얘네 시가총이 지금 너무 크게 올라왔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코스닥에 이제 거래대금이 터지기 전까지는 그렇게 좋아지기는 쉽지 않다 말씀드렸는데, 그대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제 한 9조 원대 올라오니까 한 번 정도는 좀 움직여주는 이런 모습이다 체크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어제 포스코 퓨처행 같은 경우도 함께 움직였죠. 그래서 쓱 하고 올라오면서 나 역시 30만 원이면은 반등 나옵니다 하고 올라가면서 어제 10% 정도 이제 상승을 했는데, 오늘 음봉 나와서 실망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일장 춘목이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실 수 있는데, 조금 확대해서 보면 어제 양봉 안에 들어가 있죠. 그러면 어제 양봉 상단, 그러니까 대충 35만 원 정도만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이거 오히려 상승 패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35만 원만 넘어가면은 안정적으로 포스코 퓨처엠 계속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굉장히 편안한 종목이고 에코프로 그룹주가 못 움직여도 얘는 움직일 수 있다라고도 말씀드렸으니까 요거 뭐 생각하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차라리 작은 종목들 뭐 TCC 스틸이나 이런 종목들이 좀 움직일 수 있다 말씀드렸는데, 오늘 장중에 조금 올라가는 척하다가 뭐 4.7%까지 갔다가 오늘 다시 한번 내려오는데 가격적으로는 메리트가 있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 이제 기술적 반등 정도만 노려서 뭐 65,000원까지 6만원에서 65,000원 사이 이 정도까지만 노려도 10에서 20% 정도는 나오죠. 이 정도까지 노리고 65,000원 넘어가면 다시 본다라는 개념으로 이런 식으로 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바닥권에서 이제 뭐 대주전자재료라던가 뭐 이런 종목들도 실리콘국제 관련주 뭐 이런 종목들도 마찬가지고요. 뭐 나노신소재나 이런 쪽도 충분히 뭐 해당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 쪽으로 이제 수급이 좀 돌 수 있는데 좀 작은 종목 쪽으로 많이 도는 것 같아요 지금은. 그러니까 여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STO 시장 같은 경우는 뭐 지난주에도 이미 교육해드렸죠. 서울 옥션 중심으로 볼 수 있다. 근데 이것도 이제 과열 종목 들어가면서 이제 한 템포 쉬었다 가는 게 낫다 보시면 되고요. 어제 이미 윗꼬리 달면서 이제 한 템포 쉬는 구간 만들겠다라고 이미 거의 선언한 느낌이죠. 그래서 이제 뭐 거래소에서도 이미 그 규제 샌드박스 신청하고 하는 거 보면은 이쪽으로는 내년부터는 조금 일부 뭐 조각미술품이나 뭐 부분 해가지고는 저 기대감을 좀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옥션 같은 경우가 먼저 움직이고 그 뒤에 K옥션이 따라 움직일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K옥션도 충분히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죠. 아주 좋은 모습 보이고 있고, 어제 상한가 이후에 오늘 5% 밀렸는데 상한가 이후에 5% 밀린 건 밀린 것도 아니죠.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이때 그 지난번에 교육해드릴 때 서울 옥션 같은 경우가 바닥권에서 출발하는 종목이고, 그리고 갤럭시와 머니트리 같은 경우가 먼저 출발해서 쉬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려서 제가 요 구간 6,000원 구간 말씀드렸었는데, 이 구간부터 해가지고 지금 벌써 2배가 넘게 올랐습니다. 이게 좀 살아있는 종목이니까 올라와서 쉬는 구간 요렇게
좀 강한 종목들 좋아하시면 갤럭시의 머니트리 보세요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적중했던 것 같습니다. 전략은 좋았던 것 같고 대신 요 12,000원 구간에서는 이제 다음 조항까지 건드려 놓고 쉬는 모습이죠. 그럼 요거 한 번 정도는 10,000원 정도 흔들기가 오던지 10,000원 구간 정도 오던지 요런 정도 온다라고 하면 그때 한번 고려해 볼 만할 것 같아요. 그래서 10,000원을 이탈했다가 회복할 때 보던가 10,000원을 뭐 한 2, 3일 이상 잘 유지해 준던가 뭐 요런 정도 모습이 나와야 되고 만약 10,000원을 이탈한다라면 그 아래까지 어디까지 가는지 한번 보면 되겠죠. 9,000원대에서 살 건 9,000원 구간에서 살 거냐, 8,000원 구간에서 살 거냐, 요 구간만 뭐 잘 살펴보면 되겠죠. 그래서 뭐 요런 뭐 전략은 아주 좋았던 것 같아요. 갤럭시 머니트리 같은 경우는. 그리고 갤럭시 SM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이것도 뭐 자연스럽게 올라오면서 좋은 모습 보이고 있는데 이것도 과열 종목 됐으니까 좀 쉴만 하겠죠. 그리고 뭐 핑거 같은 경우가 또 따라서 올라오고 있는데 이거 뭐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위메이드 맥스 같은 경우도 해당은 되는데 요거는 이제 조금 약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주 직접적인 거 정도까지는 아니라서 요 정도까지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요소수 대란. 중국에서 이제 또 요소 수출을 또 막고 있어요. 통관을 막고 있어요. 우리나라 대중국 요소 의존도가 90%나 되다 보니까 과거에도 한번 이 이슈가 있었죠. 그래서 거의 뭐 어마어마한 상승률을 보이면서 올라왔었는데 유니온하고 유니온 머티리얼이 또 여기서 한번 유니온 머티리얼 요쪽이 다시 한번 또 이제 이슈가 되고 있고 그리고 KG 케미칼 같은 경우가 요런 종목이 또 여러분들 이제 그 요소수 대란 나올 때 또 설레게 하는 종목이죠. 그래서 요런 종목들 같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좀 대형주라서 사실 이제 뭐 이렇게 급등락이 펼쳐질 정도는 아니지만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가 사실은 요소수 쪽은 강자죠. 그래서 롯데케미칼도 그래도 뭐 요 16만 원 구간 회복하는 정도의 핑계 정도는 만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뭐 카프로라던가 종목들은 이것저것 뭐 엮으면 더 나오니까 근데 대장이 이런 정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이코플라스마 폐렴, 요 그냥 신종 폐렴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이 폐렴 쪽으로 해서 뭐 한국 파마라던가 이런 쪽이 또 좋은 모습 보이고 있는데 이게 뭐 대응이 좀 늦지 않았냐 이런 얘기도 있고 하는데 뭐 우리가 뭐 알아서 적절히 알고 있었는데 알아서 마스크 쓰고 다니면 되죠. 최근에는 마스크 쓰고 다니자라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마스크 쓰고 다니시는 분도 많았고 뭐 폐렴뿐만 아니라 이제 독감도 있고 뭐 코로나도 아직 뭐 있고 하니까 이런 부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마스크 정도 뭐 쓰고 다니자라는 얘기 나오고 있으니까 이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 파마가 오늘 상한가에 들어갔고 뭐 위더스 제약이라든가 뭐 이런 종목들 전체적으로 좀씩 움직이더니 결국에는 고점 돌파하는 정도 모습입니다. 12,000원 유지해주는 거 중요하니까 12,000원 유지해주면 보유, 유지 못하면은 한번 정리한다 생각하는 마음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뭐 요 정도까지 오늘 시장이 조금 찌글찌글하긴 했지만 외국인들이 뭐 우리나라를 다 팔고 떠나거나 이런 모습 아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공매도 이제 금지 조치처럼 이제 대주주 양도세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너무 실망할 건 없다. 요 정도까지 정리해 드리면은 여러분들 뭐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초에 이렇게 초반에 반도체주가 이제 쉬어가는 구간이 나온다라고 하면 여기서 실망할 게 아니라 다시 모아갈 수 있는 구간이다. 더 모아갈 수 있는 구간이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여러분들 주변 분들께도 저희 채널 추천 한번 부탁드리고요. 영상 잘 참고해서 모두 안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